마이그레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돼서 좀 놀랬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다 됐다는 소리가 났는데 그냥 잤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다 됐고요. 되었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맥북 에어로 한번 라이트룸 1000개 로우 파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개 폴더 이렇게 하면 라이트룸이 열려요. 영상 편집에서는 그래도 쓸만한데 사진 편집에서는 굉장히 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고기는 최소로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속도가 이 정도입니다. 로우 파일 1000개 파일 갖고 오는데 M1 맥북 에어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할 때 정확한 시간을 한번 정하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도 썸네일이 만들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버벅여서 마우스도 휠을 움직여줘도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진 작업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썸네일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지금 뭐 걸어놓은 게 없고 그냥 파일만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읽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느립니다. 지금 일단 JPG로만 작업을 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버벅이지 않습니다. JPG는 그래도 그나마 사용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로우 파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어느 정도 썸네일이 이제 형성이 돼서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청 느려요. 이 정도인데 굉장히 느리죠. 사실 한 장 한 장 보는 게 6000에 4000 픽셀 정도 되는 이 거의 17메가, 18메가 정도 되는 이 파일을 읽을 때는 지금 한 장 한 장 엄청 느립니다. 지금 썸네일이 형성되는 것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파일 하나하나 보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하나를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프리셋을 하나 먹여보고요. 프리셋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보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엄청 느리죠. 이렇게 사진을 확대하고 이렇게 빼는 것도 엄청 느리고, 여기 핸들에 지금 이동하는 것조차 지금 좀 끊김이 엄청 발생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지나가는데도 뭔가 버벅임이 느껴져요. 보정 전, 보정 후를 보는데도 눌렀습니다. 지금 키보드 소리랑 보면은 계속 딜레이가 계속 발생되죠. 다음 사진으로 만약에 돌아갔을 때도 한참 걸리네요. 거의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본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JPG로 바로 내보내기 할 거예요. 내보내기 눌렀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네요. 1000개는 안 되겠어. 너무 오래 걸려서 테스트가 불가능하네. 1000개로 했던 이유는 스냅 사진 하시는 사장님들이 보통 이제 뭐 1000장, 2000장 촬영하시니까 파일 좀 지워서 100개 라이트룸 테스트 100개 올려봅니다. 썸네일은 어쨌든 보는 게 다 이렇게 엄청 느리고요. 사진 한 장 한 장 보는데 현상에서 엄청 버벅이죠. 이렇게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시작. 여보세요? 자, 다 됐습니다. 이 정도 시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겨우 100장의 JPG를 만들어내는데 사진 편집으로는 사용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느립니다. 101개가 돼 있으니까 그 전 거를 지워줘야지. 100개의 항목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실행 속도서부터 확실히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썸네일 생기는 속도도 다르고요. 가져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M1 Max가 다르긴 다르네요. 가져오는 속도도 지금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자, 가져왔어요. 자, 썸네일 만들어지는 속도 보이죠? 일단 밑에 벌써 거의 완성이 됐고요. 위에도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확실히 엄청 빨라요. 자, 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오케이. 이 정도면은 조금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셀렉까지도 거의 가능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 물론 넘어가고 디테일이 생기는 데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또 보정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는 게 진짜 좋네요. 내보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딱.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기 지금 게이지 가는 거 자체가 지금 달라요. 진짜 빠르고 100장 보았는데 5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스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스냅은 1000장, 2000장 뭐 이런 단위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치면 1000장이면 거의 1시간을 그냥 그럴 정도였습니다. 지금 요거는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확실히 속도가 정확한 속도는 지금 편집할 때 제가 시간 타임라인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와 다릅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벌써 끝났죠. 이게 사실 제가 1000개를 하려고 했었던 거가 뭐냐면 1000개를 해야 그래도 뭐 스로틀링이 걸리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느려지고 뭐 이런 게 보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1000개를 하려고 했는데 M1 맥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1000개를 했으면 거의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야 될 수도 있어요. 브릿지 이것도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제 사진 볼 수 있는 뷰어 자체가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맥으로 어떤 뷰어로 봐야 되는지 뭐 라이트룸 상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파인더에서 본다든지 그러다가 지금 브릿지로 보면은 좀 편하다 뭐 이렇게 돼갖고 브릿지도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지금 또 까먹었네 어떻게 하는지. 브릿지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아직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랫동안 로딩을 하더라고요. 로딩이 끝나야지 이제 좀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 전보다는 빠르긴 하네요. 확실히 M1 맥북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한 장 한 장 그래도 금방금방 보이는 편이네요. 이 정도면은 셀렉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PC에서는 그냥 꿀뷰라고 진짜 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무료 프로그램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사진 한 장 한 장 보는 게 딜레이가 아예 없어요. JPG 보는데도 이렇게 딜레이가 있네요. 제가 말하는 딜레이는 뭐 화질이 안 좋은 거 한번 나오고 한번 다시 진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딜레이가 되게 거슬립니다. 왜냐면 빠르게 셀렉 작업을 지우고 뭐 핀나는 거 지우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번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빠를 때는 또 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셀렉 작업하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M1 맥 스튜디오를 구매를 하고 저번에 이제 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보면 맥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은 웬만하면은 다 이제 영상 편집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저의 사용성에는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았었거든요. 컷 편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고사양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기본 사용했었던 이 M1 맥북 자체도 훌륭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영상 편집에서는 크게 제가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사용할 때 불편한 점으로 느꼈었던 거는 사진 편집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할 때 이제 사진 셀렉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트룸으로 현상 작업하고 이제 내보내기까지 하는 속도가 이제 워낙에 이제 M1 맥북 에어에서는 느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계속 원했었고 M1 맥스 맥 스튜디오를 구매를 하게 됐죠. 이 맥 스튜디오의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베일 것 같은 이 디자인 이게 사실은 너무나 탐나고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이 제일 가성비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판단에서는 M1 맥스로도 충분히 사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워낙에 M1 CPU 자체가 너무 좋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 하고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나름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방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니콘 ZF로 촬영한 1000개의 로우 파일을 가지고 내보내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1000컷을 가지고서 했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쿨링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사양 작업을 하면 좀 스로틀링이 좀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한 1000컷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나름 판단을 했고 실제 사용을 할 때도 뭐 100장, 200장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뭐 스냅 촬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뭐 1000컷, 2000컷 이상을 이제 가지고서 실제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을 하려면 한 1000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000개의 로우 파일로 따로 현상 작업을 하지 않은 그냥 순수 JPG로만 그냥 컨버팅하는 그런 내보내기 작업을 지금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했다 싶을 때에 이제 그냥 끊었습니다. 사실 실사용으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중간에 이제 테스트를 중단을 했고 그때까지 이제 현상된 사진이 211컷이었어요. 실제로 걸린 시간은 9분 10초 정도가 걸렸고요. 만약에 1000컷을 제가 다 기다려서 다 내보내기 했을 때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고 제가 그냥 나름 판단을 했어요.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냅 작업이나 뭐 1000컷, 2000컷 뭐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을 실사용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이제 로우 파일을 100컷으로 이제 제한을 했고 100컷으로 컷수를 줄인 다음에 이제 결과는 5분 12초가 나왔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5컷, 10컷 뭐 요 정도 이제 현상하고 보정한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하는 정도에서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라이트한 사용을 하려고 저는
저는 했던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작업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M1 맥북 에어로는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뭐 가져오기 시간, 현상 작업해서 내보내기 해서 이 딜레이랑 버벅임 막 핸들 움직일 때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였고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세밀한 조정이 한두 컷 정도야 어떻게든 한다고 보는데 이런 수많은 컷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M1 맥 스튜디오로 거의 감격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위에 이제 맥북 에어랑 같은 사진으로 100컷으로 내보내기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1분 7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M1 맥북 에어 대비해서 거의 5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현상 작업할 때 이제 핸들 움직이고 이제 사진 이동하고 뭐 이랬을 때 체감 성능은 격차가 너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 맥 스튜디오가 뭐 가져오기 속도서부터 뭐 썸네일이 형성이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현상 작업으로 가서 한 컷 한 컷 사진을 움직이고, 그리고 핸들 조작할 때도 실시간으로 사진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아주 쾌적하게 현상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은 M1 계열인데도 너무 차이가 나서 테스트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맥에서는 사진 셀렉 작업 자체를 어도비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가 어도비 브릿지를 엄청나게 이제 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진 않아서 맥에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메인으로 쓰는 이제 컴퓨터는 윈도우 시스템이다 보니까 꿀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고 이제 셀렉 작업할 때 너무 빠르고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진 한 장 한 장 이동을 하는데도 딜레이도 조차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단축키로 스페이스바로 제가 지정을 해놓는데 자동으로 그 파일이 제가 원하는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옮기면서 괜찮은 것들 스페이스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이제 찾고 싶은데 없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파인더 상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라이트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브릿지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브릿지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능들도 많고 좋기는 한데 사실 사진 전환 시에 약간의 딜레이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본 파일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 고화질의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그랬을 때의 그 약간의 그 딜레이가 사진 셀렉할 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막 저처럼 1000장, 2000장 이렇게 되는 사진을 셀렉을 할 때는 핏나간 사진을 솎아내는 것 자체도 이런 작은 차이가 엄청 스트레스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릿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과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유명무실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는 탓에 오히려 저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쓰는 꿀뷰 같이 좀 가볍고 좀 사용하기 좀 편안한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지 좀 있으시면 조금 추천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사진 뷰어 프로그램이 사실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맥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셀렉을 좀 하고 싶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호환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맥이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이런 호환 문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 풀어가야 되는 숙제인데, 하나하나 풀리면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4K 영상 편집이랑 사무용으로 쓸 때는 아직도 이 M1 맥북이 아직도 너무 충분합니다. 사실적으로 충분한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진 편집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편집 작업에서는 불가능해요. 거의 이제 작업이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맥 스튜디오를 구매하게 됐었던 거예요. M4 칩셋을 탑재한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M3는 사실 이제 좀 건너뛰는 기종들이 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 M1 맥스 정도면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름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뭐 딱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엄청나게 무거운 작업을 제가 실행해보지는 않아서 실사용 면에서는 사실 M1 맥북 에어랑 M1 맥 스튜디오랑 사용할 때 큰 차이를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많이 해보질 못해서. 근데 마침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이제 스냅 촬영이 잡혀 있는데, 촬영을 하고서는 사무실에서 이제 작업을 안 하고 맥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셀렉 작업부터 시작해서 현상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맥 시스템으로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체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뭐 점수가 몇 점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뭐 이런 거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몇 초 차이 나네 이런 거는 뭐 가서 뭐 내보내기 걸어놓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막 몇백만 원을 더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사진 작업에서 이런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0장을 만약에 현상했을 때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걸리는 작업이 M1 맥 스튜디오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의 갭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M2나 M3 지금 M4까지 올라간다면 맥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그 효율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성비 머신으로 지금 사용하기 아주 딱 좋은 지금 기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M1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이 업그레이드 하셔도 충분히 체감 가능할 정도의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체감 성능 위주로 한번 저는 좀 보려고 하거든요. M3, M4까지 이제 나온 이 시점에 이제 M1 칩셋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좀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실사용 면에서는 아직도 이 M1 칩셋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면서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뒤로 가세요.